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들어서던 엄마가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너한테 대충 말을 듣고 나가긴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예비 안사돈이 많이 심각해 보이는 게 영 맘에 걸려.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 사람 말로는 원래 엄청 밝으셨다고 하더라고.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그러고 나서 벌써 1년이나 지났다며. 그런데도 저런 상태라면 좀 심각한 거 아닐까 싶네. 물론 주원이는 사람 참 괜찮은데 예비 안사돈이 자꾸 걸린다. 엄마, 우리 어차피 따로 살아서 별로 마주칠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를 안심시키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엄마 얼굴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남편부터 시댁 가족들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들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3년 가까이 사귀다 결혼했기에 그래도 나름 오래 지켜봤거든요. 특히나 시어머님의 첫 인상은 밝고 모든 게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만나서 식사라도 하게 되면 제 말에 바로 맞장구 쳐주고 까르르 웃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님께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 단짝 친구분의 생일을 맞이해서 두 분이 같이 바닷가로 여행을 갔는데 교통사고로 운전을 했던 친구분만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님 말로는 친구분이 시어머님을 살리려고 핸들을 꺾었다는 말을 하며 실신을 반복하셨는데요. 친구분이 핸들을 꺾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시어머님이 위험할까 싶어 팔을 뻗은 채 시어머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외쳤다고 했으니까요. 시어머님 말씀처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찰과상만 조금 입었을 뿐 시어머님은 크게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의사조차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분이 맞냐고 되물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로 인해 시어머님은 더욱 충격을 받은 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동굴 안에 갇힌 것처럼 세상과 단절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기에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됐던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결혼한다면 우리도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도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하도록 해. 그나저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체 몇 가정이 파탄이 난 거야. 피해자 가족들의 원통함을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니? 네 예비 시어머니만 봐도 그렇잖니. 세상이 두 쪽이나 난이 있어도 절대로 음주운전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지 않다고 하니 참 답답하구나.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는 시어머님이 좋아지리라는 확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기에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강아지 이름이 기쁨이었고 기쁨이로 인해 시어머님이 조금씩 좋아져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시댁에 갈 때마다 기쁨이를 데리고 갔고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기쁨이를 본 척만 척하면서 오히려 귀찮아하는 듯 했는데요. 기쁨이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님의 슬픔을 느꼈던 것일까요? 시댁만 가면 기쁨이가 시어머님 무릎 위에 조용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제가 외쳤고요. 진짜 신기해요. 원래 기쁨이가 저렇게 얌전한 강아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꼭 어머님한테 가서 조용히 앉아있잖아요. 그렇니? 원래는 안 그래? 네, 사실 기쁨이가 유기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뻐해달라고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님 무릎 위에서는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쁨이는 어머님이 참 좋은가 봐요. 그랬구나. 기쁨이 네가 유기견이었어?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아는 거니? 내 슬픔이 느껴졌어? 시어머님이 기쁨이를 쓰담쓰담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순간 기쁨이가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한 모양으로 마치 시어머님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기라도 하려는 듯 제스처를 보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님과 기쁨이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어갔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내가 부탁이 있는데. 네, 어머님, 무슨 부탁이신데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부탁을 한 적이 없었기에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어 제가 급히 물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니들이 출근하고 나면 기쁨이가 집에 혼자 있잖니? 네?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내가 기쁨이랑 놀아주면 어떨까 하는데. 네? 어머님께서요? 그건 좀 그렇겠지. 제가 놀란 채 되묻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괜한 말을 했다는 듯이 말을 바꾸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그렇잖아도 하루 종일 기쁨이 혼자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이가 유기견이었다 보니까 겁도 많고 외로움도 많아서 분리불안증도 좀 있거든요. 그래? 외로움이 많아? 그럼요. 되도록이면 집에 혼자 두지 않는 게 좋긴 하죠. 그치만 둘 다 회사를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어머니께서 봐주신다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좋죠. 기쁨이도 어머님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당연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돌봐주신다면 저야 무조건 감사하죠.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한 부탁이기도 했고 기쁨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는 모습에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뒤 방 안에만 있던 시어머님은 기쁨이를 데리러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오셨고 저녁에 다시 데려다 주곤 하셨는데요. 나중에는 기쁨이가 시어머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거의 대부분을 시댁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놀아주는 시어머님을 기쁨이도 정말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시아버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너한테 정말 고마워서 그런다. 네? 저한테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아버님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좀 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네 시어머니 웃음소리가 문 밖까지 들리지 뭐니. 얼마 만에 듣는 웃음소리인지 모르겠다. 정말요? 그래. 기쁨이랑 노는 것 같던데 병원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걱정이었잖니.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 기쁨이가 정말 네 시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애교를 부려대거든. 사실 나는 집에서 반려견 키우는 거 달갑지가 않았었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그냥 사람이랑 똑같아. 말귀도 다 알아듣고 말이야. 시아버님이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시아버님 얼굴에서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유기견이었던 기쁨이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제가 우기다시피 데리고 왔었는데 기쁨이가 이렇게 도움을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이 정말 많이 좋아져 갔거든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얘, 내가 오늘 동물병원에 갔는데. 왜요? 기쁨이가 어디 아팠던 거예요? 아니, 도통 밥도 안 먹고 그러길래 혹시나 어디 아픈가 해서 가봤지. 근데 의사 말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진짜요? 하긴 최근 들어 기쁨이가 살이 좀 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말인데 그 동물병원에서 친해진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강아지가 다니는 유치원도 있다고 하더구나. 아, 애견 유치원이요? 맞아요, 있어요.
요즘 거기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서 보내기가 좀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도 기쁨이를 거기에 보낼까 한다. 애견 유치원에요? 그래. 내가 들어보니 거기서는 적당한 운동도 시켜주고 훈련 그런 것도 시켜줘서 그렇게나 좋다고 하잖니. 강아지가 사람보다 수명도 짧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잖니. 그래서 보내볼까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겠지? 괜찮긴 한데 어머님께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렇죠. 사고 이후 워낙 외출을 꺼려 하셨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그까짓 거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기쁨이가 건강해진다는데 뭘 못하겠어. 그럼 제가 비용을 좀 보탤게요. 사실 부담이 돼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시아버지가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했거든. 그쯤에서 시어머님은 얼굴까지 상기된 채 잔뜩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제게 하소연을 했어요. 얘,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오늘 반장 선거가 있었거든. 네? 반장 선거요? 그런 것도 해요? 당연하지. 여기서는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 생각해봐라. 강아지들도 서열이 있기 마련인데 반장이 못 되면 우리 기쁨이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 그럼 기쁨이도 반장 선거에 나갔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우리 기쁨이가 천재 강아지인데 당연히 나갔지. 시어머님이 어깨까지 치켜 올린 채 잔뜩 힘주어 말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천재견은 뭔 놈의 천재견이야. 말도 마세요. 제가 오늘 따라가 봤는데 바로 떨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기나 하세요? 얘, 너 말 조심하지 못해? 기쁨이도 듣고 있는데 상처받는단 말이야. 기쁨이한테도 이 귀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우리 기쁨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유, 그래서 바로 떨어졌구만. 신우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님과 기쁨이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기쁨이가 신우이를 보며 지도댔습니다. 거봐라. 기쁨이가 너 입 다물라고 짖고 있잖니. 어머, 야, 이 기쁨. 내가 너한테 고급 간식을 얼마나 많이 사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앞으로 간식이고 뭐고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너 그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면서 어떻게 기다려를 못해서 반장 선거에서 바로 떨어질 수가 있냐? 신우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기쁨이를 나무랐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말했고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마세요. 기쁨이가 기다려를 못해서 바로 탈락했다니까요. 기다려라고 했는데 꼬리까지 흔들고 펄쩍펄쩍 뛰다가 떨어졌어요. 반장 선거 한다고 하길래 내가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완전 망신만 당했다니까요. 그동안 내가 비싼 간식에다 고급 사료까지 그렇게 사다 바쳤는데 그 기다려를 못해서 반장 선거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 우리 기쁨이 상처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시어머님과 시누이, 거기다 기쁨이가 지저대는 바람에 난장판이 나고 말았는데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참고 있었고요.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게 정말 안타깝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 시어머님이 더욱 활기를 되찾은 듯 해보였거든요. 그 뒤 시어머님은 기쁨이를 훈련시키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긴 하는 모양으로 강아지 말하는 버튼까지 구매해서는 기쁨이를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것이 얼마 뒤 기쁨이가 간식 주세요라는 버튼을 기가 막히게 눌렀습니다. 와, 얘 지금 말한 거예요? 말도 마라. 우리 기쁨이가 진짜 천재라니까. 금방 배우잖니. 시어머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병원도 다니지 않았고 약을 드시지도 않았거든요. 덕분에 시아버님과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쁨이의 간식과 용품들을 사다 나르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쁨이는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가 불러서 시댁에 갔는데요. 시어머님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내가 진짜 억울해서 못 참겠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시누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이번에는 유치원에서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 정학인가 뭔가 그거 받았대요. 네? 정학이요? 아니 뭘 했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놀란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강아지들끼리 다툼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상대편 강아지 내서 그렇게 항의를 했다지 뭐니? 그래서 오늘 무슨 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갔더니 CCTV를 보여줬는데 분명히 쌍방과실인데 왜 우리 기쁨이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네? 그럼 말씀을 하셨어야죠. 예, 그렇잖아도 기쁨이가 잔뜩 기죽어 있는데 조용조용히 말해라. 물론 내가 항의를 했지. 근데 그 상대방 강아지 쪽 엄마가 어찌나 난리를 치는지 완전 싸가지를 밥 말아먹었다니까. 누가 얘기를 해주던데 순두리 엄마가 그 유치원에서 실세라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들 눈치를 보는 것 같던데 순돌이가 괜시레 우리 기쁨이한테 시비도 먼저 걸고 그런 적도 엄청 많았거든. 그 순돌이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 순돌이 엄마 성격도 만만치 않어. 다른 엄마들까지 꼬드겨서는 나를 마구마구 몰아붙이는데 내가 치사해서 그만둔다고 했다. 어머님께서요? 그렇잖니. 솔직히 그런 곳에 우리 기쁨이를 맡기고 싶지도 않아. 그 뒤 시어머님이 순돌이네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순돌이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그 순돌이 엄마가 여기 이사 온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하던데 그 뒤로 물이 아주 흐려졌대. 나랑 친한 사람도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려고 하더라고. 나이도 나보다 어려 보이던데 어찌나 소리소리를 질러대던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지 남편이 어디 큰 회사 과장이라나 팀장이라나 그러면서 말이야. 대체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길래 그 난리를 부려대는 건지 한심하더라니까. 엄마 남편도 잘 나가는 회사 상무인데 뭘 쫄고 그래? 내가 쫄아서 그만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 거야. 내가 순돌이 엄마한테 당한 그 모욕은 절대 잊지 않을 참이야. 다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듯 시어머님이 주먹까지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요즘은 별일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 반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아주 신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거든요. 예,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니? 무슨 일인데요? 네 시아버지 회사 단합대회에 간다고 했던 거 알고 있지? 네, 그럼요. 어머님께서 오랜만에 참석하신다고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시아버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직원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을 빌려서 일종의 단합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시어머님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시아버님 홀로 참석을 했었고요. 단합대회를 앞둔 어느 날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혹시 이번 회사 단합대회는 참석할 수 있을까?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다들 부부 동반으로 나오는데 나 혼자 가려니 영 그래서 말이야. 아, 내가 계속 참석을 못했었구나. 그렇지. 당신 힘들어할까봐 내 딴에는 말도 못하고 있었고 말이야. 당신 참석할 수 있겠어? 그럼 오랜만에 나도 참석 좀 해볼까? 라며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다는데요. 시아버님이 그렇게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분이 함께 캠핑장으로 갔고 잠시 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많이 바빴다는데요.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곧장 다가와 허리 숙여 인사를 하더랍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오 여보, 이 과장은 처음이겠구나. 이 과장도 우리 동네 살거든.
당신이 안 나오는 동안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친구인데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예, 안녕하세요. 시어머님이 옅은 미소로 인사를 했고 이 과장이 누군가를 부르더니 두 분께 다시 인사를 시켰다네요.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여보, 이쪽은 내가 말씀드렸던 상무님이랑 사모님이셔. 순간 이 과장 아내의 얼굴을 살피던 시어머님이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네요. 그리고는 시어머님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고요. 아니, 순돌이 엄마? 아, 기쁨이... 그제서야 시어머님 얼굴을 알아본 이 과장 아내라는 사람이 얼굴이 새파래진 채 몹시 당황한 표정이더랍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고요. 아, 순돌이 엄마 남편이 다닌다는 회사가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랑 같은 회사였군요. 아, 그렇네요. 아니, 갑자기 왜 존댓말을 하는 겁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순돌이 엄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는데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그동안 참 궁금했거든요. 대체 순돌이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던 순간 시아버님 눈도 커질 대로 커져 있었다네요. 뭐? 순돌이 엄마라고 하면 그때 당신한테 막 함부로 했다던 그 순돌이 엄마를 말하는 거야? 맞아. 바로 그 순돌이 엄마야. 나한테 막 반말로 소리치고 사람들 선동해서 우리 기쁨이 내쫓은 바로 그 사람. 순간 시아버님 낯빛이 많이 어두워진 채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네요. 물론 이 과장이란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다네요. 순돌이 엄마, 아니 이 과장님 사모님 대체 몇 살이나 먹었길래 무조건 다 반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나랑 친하던 사람들이 다들 궁금하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다닌다고 그렇게나 떠들고 다니더니만 결국에는 우리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네요. 그때 회사 이름을 말했으면 훨씬 더 빨리 알았을 텐데 아쉽네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돌이 엄마가 시어머님 팔을 잡고는 한쪽 구석으로 이동을 했다네요. 오해요? 무슨 오해요? 그리고 왜 존댓말을 사용하냐니까요. 하던 대로 반말하고 그 비속어도 막 쓰고 해봐요. 그 비속어가 어찌나 찰지던지 입에 쫙쫙 달라붙더구만.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이보세요, 순돌이 엄마. 당신은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하죠.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을 하자 순돌이 엄마가 다시 빌다시피 했다네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그 뒤에도 순돌이 엄마가 몇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과장이 경력직으로 시아버님이 다니는 회사로 어렵게 이직을 했던 모양인데 기존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더 큰 회사로 이직한 걸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장의 평판도 좋지 않았다는데요. 윗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 노력하고 아랫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함부로 하다 보니 몇몇 직원들이 회사 윤리경영실에 투서를 올렸고 결국 얼마 뒤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돌이네는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그 뒤 기쁨이는 다른 유치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반장까지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님이 어찌나 훈련을 잘 지킨 것인지 놀라울 정도로 변해갔거든요. 어느 날은 친정 가족들까지 초대해서 기쁨이의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많이 달라져 있는 기쁨이뿐만 아니라 한층 밝아진 시어머님의 모습에 친정엄마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기쁨이로 인해 시어머님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는 시어머님에게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